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제가 엄청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요거를 만들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기술은 날로 발전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서 요거를 튜토리얼 형식으로 강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바로 동영상 강좌를 정기결제 구독 사이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제 오신의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일단 특징을 몇 가지 쭉 적어놨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PC, 모바일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3선을 눌러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회원가입을 해 볼게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고요. 뭐 참고로 이메일로 인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인증을 해서, 우리 보통 회원가입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 기능도 다 가능합니다. 뭐 저는 쓰지 않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로 회원가입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회원가입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성공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강의를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강의를 클릭을 하려고 했더니, 이 강의를 보려면 넌 정기 구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 결제 안내를 클릭을 하면 정기 구독에 대한 안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문 정보를 넣을 수 있고 신용카드 정보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뜨고, 그 이후에 저는 동일하게 강의 페이지를 봤을 때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용 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하루만 주고 있는데 뭐 컨텐츠에 따라서 이틀, 사흘, 날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뭐 이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를 통해서 내 주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기 결제를 하러 들어가서 구매를 눌렀을 때 결제하기가 너무 간단합니다. 뭐 액티브 X고 뭐가 파보이 뜨고 뭐 설정 이런 거 필요 없이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을 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결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딱 생긴 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다시피 이게 전문가가 만들었구나. 제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오신의 학교 홈페이지의 특징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만들까?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들을 저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뭘로 만들까? 앞으로 강의가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 합니다. 물론 이 정기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뭐 몇몇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비교적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이 퍼널모아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검색창에서 퍼널모아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면 정기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요금제를 보면은 보통 스탠다드와 슬림이 있습니다. 저는 스탠다드를 써서 만들 예정이고요. 슬림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스탠다드는 저처럼 컨텐츠들을 계속 생산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컨텐츠를 계속 안 만드실 분, 예를 들면 뭐 면도기를 정기 배송을 한다거나 꽃을 정기 배송한다거나 도시락을 정기 배송한다, 이런 것들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분들은 슬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널모아의 서비스들을 쓰시면 되는데, 이 포널모아는 여기 보시면은 화면과 같이 이렇게 쉽게 컨텐츠들을 구성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홈페이지 구성을 갖출 수가 있고, 또한 템플릿들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ML에 대해서 큰 정보를 모르셔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방법들을 또 알려드릴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퍼널모아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플러그인과 정기결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정기결제, 정기구독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제는 뭐 다양한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이 카드 번호를 중심으로 결제가 되게 되고, 뭐 주소라던가 이런 정보들도 회원 가입 시에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결제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유료 회원용 페이지와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해 주면서 회원들이 이 정기 결제해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한 달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만 한 달이 되는 날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원 관리를 따로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또 회원이 나 정기 결제 끊겠다 라고 하면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입장에서도 쉽게 사이트를 구독할 수 있고 구독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저의 홈페이지는 퍼널모아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고 제가 머리를 박아보면서 만들었던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설프기도 하고요. 좀 복잡했어요. 제가 이거 강의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또 제가 워드프레스 막 엄청 전문가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요런 정도 만들 정도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못 만들었는데, 이 퍼널모아에서 정기 결제 서비스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신의 학교의 분교인 오신의 블로그 학교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 만드는 과정들을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게 될 건데 혼자 가능합니다. 물론 대행도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혼자 하실 분은 혼자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또 대행하실 분들은 대행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 너 동영상 어떻게 하느냐? 제가 블로그 클릭을 해서, 그리고 요 중에 초보자를 위한 블로그 포스팅 방법,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요 동영상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화질도 조정할 수 있고 속도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 모바일 끊김없이 잘 재생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영상을 업로드 한다는 게 홈페이지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이 부담을 줄이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일부 공개 혹은 비공개 영상을 쓰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공개의 경우는 다른데 또 돌아다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이트에서만 재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페이지, 내 사이트, 딴 데서 재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바로 비메오입니다. 비메오는 물론 무료로 쓰실 수도 있는데 이 중에 원하는 플랜을 택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프라이버시 제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오신의 학교, 그러니까 ocschool.me라는 도메인에서만 재생을 할 수 있다. 요게 저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거 쓰다가 지금은 78,000원짜리 요거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테스트 해볼 거면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여러분들 요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플러스는 주에 5기가라서 자주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실제로 동영상을 올려놓는 비메오 홈인데요. 여기에 요거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어쩌고저쩌고, 요걸 클릭을 하면 요 옵션이 나오는데 스크롤을 요렇게 올려보면은 어디에 임베드 할 수 있냐 라고 해서 저는 특정 도메인에, 그리고 그 도메인 어디냐, ocschool.me에만 난 재생하겠다 라고 하면 이 동영상은 이런 브라우저에서는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페이지를 HTML 코드로 파악을 해서 이 소스를 가져가서 자기 홈페이지에 박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야, 이 동영상 너 여기서 못 봐. 이렇게 떠야 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메오의 가장 큰 기능,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은 이 정기 구독을 했을 때 그 페이지에만 노출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비메오 가격은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보통 프로 많이 고르시고요. 뭐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려고 해서 요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퍼널모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과 정기 결제와 관련된 기능들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볼 수 있는 페이지와 유료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구분해서 만들어서
유료 회원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주는데, 이 동영상 강의는 유료 회원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내 도메인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 비메일을 통해서 하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려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의 정기 구독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요런 내용 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포놀모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포놀모아의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죠. 네이버나 구글에서 포놀모아를 검색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하시고요. 전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금제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처럼 컨텐츠를 계속 만드시고 이미지라던가 이런 소스들이 계속 업로드 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추천드리고요. 어떤 물건이 배송이 된다거나 뭔가 이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안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슬림을 선택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1개월 무료 신청 및 결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는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누가 주는 거냐? 제가 주는 겁니다. 자, 검색 엔진에서 오신의 학교 검색하신 후에 오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시면 정기 결제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데, 쿠폰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코드를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쿠폰 코드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쿠폰을 적용하면 새로 고침이 나오고요. 확인, 쿠폰이 적용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오신의 학교에서만 드리는 10% 할인 쿠폰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0원 가량이 저 덕분에 할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씩 늘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동영상 강좌를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 정기 구독, 요 놈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놈이죠. 요 놈을 저는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그리고 주문자명 이렇게 넣고요. 호스팅 아이디 이렇게 넣고요. 결제 조건 확인했고요. 동의도 했고요. 그리고 1개월 입력을 하러 갑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가 되었다, 고맙다 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결제되었다라는 게 나오고요. 호스팅 정보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요 비밀번호 있죠. 요거는 워드프레스 처음 로그인할 때, 그리고 FTP, 그리고 DB 모든 것의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스팅된 아이디는 제가 한 요거고요. 그리고 포놀모아에서 나의 서비스에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만든 요 놈이 있고요. 서비스 정보를 클릭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살펴보시면 되는데 뭐 초반에는 딱히 여기서 뭐 살펴볼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생성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가 앞에 메일인데요. 여기는 신청이 완료됐고 약 한 2-3분 정도 있다 보니 생성이 됐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첫 한 달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됐다라고 뜨고 바로 결제 취소됐다라고 해서 실제 결제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실제 결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 정보를 눌러보시면 오씨 아줌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주문해 보시면은 제가 방금 신청한 요 놈이 있고요. 영수증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쓰시다가 나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정기결제 중지를 해 놓으시면 이제 한 달 후에 정기결제가 꺼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켜진 상태면 이제 만 한 달이 되면 정기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나의 서비스에서 오시스쿨 들어가서 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죠. 연결된 도메인 클릭하면 요렇게 뜹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우리는 요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적게 수정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후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조건이 됐을 때 홈페이지를 훨씬 더 예쁘게 입히시고요. 그 내용은 또 시간이 되면 후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자. 요게 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의 서비스에서 관리자 사이트로 접속을 합시다. 접속하기 전에 일단 요 주소 있잖아요. 요 주소는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구매해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소는 임시 주소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내 도메인 주소에 wp admin을 붙이면 관리자로 접속합니다. 그래서 요걸 뭐 기록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의 서비스에서 접속하기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뜨는데요. 호스팅 신청이 완료되었다 라고 할 때 이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이곳에 넣고요. 사용자명은 퍼널모아의 로그인 아이디, 보통 메일 주소거든요. 제 메일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 볼게요. 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죠? 저랑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따라와 볼게요. 자, 요 화면에서 이제 관리자는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대시보드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요렇게 순서들을 차근차근히 적을 예정입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업데이트를 해 주십니다. 이게 안 하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초반에 해 놓으시면 세팅하시기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 업데이트 뭘 하느냐, 일단 여기 업데이트 눌러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요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5.5 업데이트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시청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에 업데이트에 가보시면 요런 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 업데이트 해 주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업데이트가 촤르락 끝났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댓글과 게시판이 있는데요. 요거는 공지사항에 사용할 게시판 관련된 겁니다. 얘는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에서 자동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지만 눌러줘야 됩니다. 일단 게시판부터 해볼게요. 업데이트. 그리고 5.7 설치하기. 계속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댓글도 4.8 클릭해서 확인 누르시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시보드 눌러보시면은 요이스트, 요거는 홈페이지 SEO 검색 엔진 최적화 관련된 건데 자꾸 뜨면 귀찮으니까 Start Processing and Speed Up Your Site Now 눌러주시고 요렇게 떴습니다. 다시 대시보드 눌러주시면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한 귀찮은 일들은 처리했고요. 다음으로는 설정의 일반에 들어가십니다. 설정의 일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사이트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은 오신의 학교 검색했을 때 뜨게 하는 요게 사이트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명을 넣어줍니다. 저는 요렇게 넣었고요. 요렇게 넣으면 여기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게 사이트명이고, 물론 사이트명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라인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저는 한 달에 49,990원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이트명과 태그라인 작성했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주소는 건들지 맙시다. 요거는 저희가 도메인을 구매한 다음에 건들 거기 때문에 얘는 건들지 말고, 관리자 이메일 건들지 말고, 멤버십은 일단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넣어두고요. 그리고 새 사용자를 위한 규칙, 회원 가입했을 때 뭐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현재 전 아무 짓도 안 했지만 회원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면 무료 회원에서 결제하면 유료 회원으로 할 거니까 회원 가입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무료 회원이야 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면 바로 무료 회원이 되게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했고요. 사이트 언어는 한국어, 시간대는 서울, 날짜 표시 형식, 시간대, 시작요일 이런 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저장, 설정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설정의 고유 주소입니다. 게시글 주소의 형식인데요. 저는 게시글을 이렇게 한글이 나오거나 혹은 내가 넣고 싶은 텍스트를 넣는 이런 방법으로 오신의 학교는 하고 있고요. 오신의 블로그 학교는 아카이브에 숫자 붙는 이런 형식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게시글 주소 형식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설정의 고유 주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본이나 숫자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이걸 하시던지, 요거는 바로 주소가 이렇게 텍스트나 여러분이 넣고 싶은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숫자는 바로 이렇게 아카이브 뒤에 숫자가 붙는다는 거, 저는 숫자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네 번째는 설정의 WP 멤버스입니다. 설정에 WP 멤버스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딴 것보다 이것을 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노출된다는 거고, 요거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우편번호 필요 없고요. 주소 필요 없고요. 상세 주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지금 휴대번호, 우편번호, 주소, 상세 주소 요걸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 세팅을 눌러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고객에게 물어보는 건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번호 요것만 물어보고요. 배송이라던가 다른 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 요것만 있으면 되고요. 요 대화 부분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일단 몇 가지만 바꿨습니다. 뭐 가능하면 다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자주 생길 만한 부분만 바꿨어요. 어디냐면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혹은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었다, 요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이메일 부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세팅은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글로 좀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의 발송명, 그리고 요렇게 한글로 바꿔줍니다. 바꾸실 때 영어로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요게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 링크 요런 거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살려주면서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렇게요. 비밀번호 초기화 됐을 때도 요렇게 바꾸고요. 아이디를 찾을 때,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한글로 쫙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메일 업데이트를 눌러줄게요. 자, 그래서 설정의 WP 멤버를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섯 번째, 코스모팜 회원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설정 부분인데요. 일단 스킨,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 거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디폴트로 할게요. 전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로 만들고, 로그인 템플릿 설정을 하시고 필수 정보 반드시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얘를 사용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사용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어떤 분이 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별표 있죠. 요거는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대번호를 안 넣어 이러면은 회원가입이 진행 안 되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저는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 정보를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 정보는 반드시 입력이고요. 참고로 설정의 WP 멤버의 필드에 보시면은 요거 required, 요게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입력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고요. 페이지 제한, 일단 요거는 무료 회원이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강의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넣어줬습니다. 페이지 제한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제한 알림 메시지 권한 없음,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후에 저희가 또 필요에 의해서 바꾸면 되니까 설정 부분은 스킨 선택과 필수 정보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다 만든 후에는 이렇게 화면과 같이 소셜 로그인에 대한 것도 사용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후에 차근차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음으로 회원 가입 관리에 정기 결제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요. KG 이니시스 신용카드는 결제할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결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KG 이니시스 신용카드 말고 나이스 페이먼츠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정기 결제할 때 스크롤 이렇게 내려보면 요것만 넣으면 됩니다. 뭐 설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나 구글에서 뭐 결제할 때 이렇게 신용카드 정보만 넣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KG 이니시스를 할 수도 있고 나이스 페이먼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요 나이스 페이먼츠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혹시 이 중에 나는 나이스 페이먼츠가 안 나오는데 이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팜 회원관리 플러그인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업데이트는 어디서 하느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일반 플러그인과 다르게 요 스토어에서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어를 클릭을 해서 2.9.8 뭐 후에는 더 올라가겠죠. 어쨌거나 요거를 설치하기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파일로 교체된다. 오케이 라고 누르시면, 그리고 회원가입에 정기 결제 설정에 가시면 나이스 페이먼츠가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임포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요거는 약간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니시스나 나이스 페이먼츠 두 개 중에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나이스 페이먼츠가 좋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용 약관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요거는 링크를 통해서 요거를 긁어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을 그대로 했고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요렇게 약관을 넣으시고 변경을 저장하시고요. 개인정보 역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그리고 붙인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코스모팜 회원관리에서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를 넣습니다. 자, 이제 글의 카테고리에 가는데 여기서 할 것은 강의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7개의 강의 목록을 넣을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저는 무료 강좌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시고 하단에 업데이트 눌러줍니다. 그리고 뒤로 갈게요. 무료 강의였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유료 강좌도 이름을 바꿀 건데요. 편집 눌러서 블로그 개론 만들었고요. 하단에 업데이트 눌렀습니다. 자, 카테고리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건데 새로운 카테고리는 옆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추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행정학도 이렇게 넣어서 새 카테고리 추가, 통계학도 추가, 사회학도 넣고 추가,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들어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의 모든 글에 들어가서 기존 글을 삭제합니다. 글의 모든 글에 갔더니 기존 글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 제목 옆에 체크를 눌러서 다 선택한 다음에 벌크 액션에서 휴지통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적용을 누르면 깨끗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까지 했으니까 실제 홈페이지가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제가 보니까 여기 수정하고 뭔가 바뀌었냐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하는 페이지 말고 옆에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새로 들어오면은 제가 요 사이트에 가입했을 때는 전화번호를 꼭 넣어라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하는 안내가 뜨고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뜨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요렇게 나왔습니다. 제 사이트 주소 있고요. 그리고 딱히 여기서는 이제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자, 이제 테마 디자인에 메뉴를 넣을 예정입니다. 메뉴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로그아웃과 회원 정보 요 두 가지를 제외하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설정할 메뉴인데요. 요건 어디서 하느냐? 테마 디자인의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메뉴가 현재는 두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것도 메뉴고요. 요 하단도 메뉴입니다. 스크롤을 쭉 내린 다음에 여기 이용 약관이랑 개인정보 취급 방침도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단 메뉴가 아니라 기본 메뉴로 해서 선택을 딱 누르면 홈, 서비스, 전체 강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홈의 역할은 다른 곳에 갔다가 홈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건데 어차피 다른 곳에 갔다가 여기 제목을 누르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홈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요 삼각형 누르시고 삭제 누르면 없어집니다. 메뉴 저장 누르시고 옆에 탭 열어놨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홈 있죠? 지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사라졌습니다. 서비스 소개인데요. 요 삼각형 눌러보면 요 서비스 소개는 게시글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보시면은 서비스 소개라고 있죠. 요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소개 말고 소개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닫아줍니다. 전체 강좌인데 저는 전체 강좌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저는 바깥으로 요렇게, 바깥으로 요렇게 꺼내 놓고요. 전체 강좌는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강의 카테고리를 다 주룩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카테고리 아무것도 없는데 당하지 마시고 모두 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블로그 개론 원데이 클래스 2개가 들어가 있죠. 나머지 사회학, 통계학, 행정학, 키워드 공학 이렇게 해서 메뉴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서 바꿔야겠죠. 순서는 원데이 클래스, 블로그 개론, 그리고 키워드, 사회학을 이렇게 올렸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은 눌러서 삭제를 할게요. 저는 이거 쓰지 않을 거거든요. 메뉴 저장, 그리고 옆에 탭 누른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두 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모바일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PC 영역에도 약간 이 브라우저 사이즈가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 글씨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메뉴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메뉴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빼먹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강의 목록이 될 수 있겠죠. 강의 목록은 즉문즉답이라는 건데요. 일단 그래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일하게 즉문즉답 넣어주시고 새 카테고리 추가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생겼죠. 그리고 테마 디자인의 메뉴에 가시면, 그리고 카테고리 보시면, 모두 보기 보시면 여기 즉문즉답이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칸 올려줍니다. 이렇게 메뉴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기니 제목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바꿨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개론. 어차피 블로그 관련된 강의니까 그냥 개론, 키워드, 행정학, 사회학, 통계학, 즉문즉답은 그대로 놓아둘게요. 메뉴 저장을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치려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두 줄이 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공지사항을 소개의 아래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짱 해보면 한 줄이 되었고요. 소개 밑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한 칸 땡기면 서브 메뉴로 들어간다. 저장 눌러서 지금 원데이 클래스가 새로 고침하면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후에 공지사항을 전 여기다 넣을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넣을 예정이라서 요 위에 메뉴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지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면,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한 줄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고요. 퍼널머 같은 경우에도 회원 정보가 요 아래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메뉴를 서브 메뉴로 이렇게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뉴의 모양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 결제 페이지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정기 결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정기 결제는 정기 결제의 상품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정기 결제의 상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요놈은 제가 쓰진 않을 거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품 추가하기를 눌러서 한번 상품을 추가해 볼게요. 후에 예쁘게 꾸며도 되니까 일단은 저와 같이 필수적인 부분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 이름은 정기 구독, 그리고 요약 설명 이렇게 넣었고요. 썸네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저는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그리고 업로드 파일을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고요. 하단에 선택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유 주소는 정기 구독이라고 상품 이름과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결제 정보인데요. 일단 설정에 의해 결정 그대로 두시고요. 가격 14,990원 전 할 거고요. 첫 결제, 요거는 최초로 첫 번째 실제 결제할 때 할인하게 해주는 건데요. 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14,990원을 받을 거냐? 당연히 1개월이겠죠. 저는 1개월 동안에 돈을 받겠다. 참고로 1일도 있고요. 일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렇게 하고요. 정기 결제 계속 다음 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 결제는 이용 기간 후 자동 결제입니다. 만약에 자동 결제 없음을 하게 되면은 한 번 결제되고 그 다음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결제를 받으려면 이용 기간 만료 후 자동 결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기 결제를 몇 번 후에 만료할 거냐라는 건데요. 전 뭐 딱히 고객이 원한다면 영원히 카드가 허용될 때까지 계속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자동 만료 없음으로 하고요. 무료 이용 기간 저는 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맛만 보라고 1일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제 기준 가격인데요. 제가 결제 금액을 14,990원에서 15,990원으로 했을 때 기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14,990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5,990원으로 가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상품에 설정된 가격으로 결제하면은 14,990원 내던 분이 15,990원을 내게끔 바꾸는 거고, 비록 내가 가격을 올렸지만 이전에 14,990원인 사람들에게는 계속 19,990원을 받겠다라는 건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뭐 가격의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는 상품에 설정된 가격으로 결제로 일단 두고 후에 바꾸게 될 때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무료로 가입을 했지만 이제 정기 결제를 하면 유료 회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한 무료 회원이 정기 결제를 할 때 유료 회원이 되고, 유료 회원이 된 분이 정기 결제가 끝나면 다시 무료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낸 사람은 유료 회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료 회원이 된 사람이 이걸 다시 결제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결제는 비활성화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결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화, 그러니까 여러 번 결제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결제 필드인데요. 요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주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에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내가 취득을 할 거냐, 그리고 사용자에게 알려줄 거냐인데, 결제했을 때 결제됐다 문자 보내고, 결제했을 때 카드 명세서가 날아가게끔 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문자 명을 넣고요, 주문자 이메일도 넣고요, 주문자 전화번호도 넣습니다. 그리고 전 깔끔한 게 좋아서 이렇게 관로된 건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중에 상품을 배송하시는 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곳에 주소는 꼭 넣으셔야겠죠. 일단 저는 3개만 필요하니까 저장 누릅니다. 그리고 메시지, 문자 보내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 주소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정기 결제 확인은 요 주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도메인이 바뀐다, 요 부분만 바뀌겠죠. 현재 others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도메인을 넣어주시고 /others라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나머지는 굳이 전 넣지 않겠습니다. 변경사항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설정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요 쇼코드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저는 191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의 숫자가 있겠죠. 그걸 생각하신 후에 어디로 가느냐? 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 눌러주신 다음에 스크롤 쭉 내려서 홈 전면 페이지에 갑니다. 전면 페이지에 간 후에 편집하기, 여기 편집이 아니라 여기 편집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여기 정기구독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링크라는 게 있어요. 링크. 여기 보시면 58인데요. 우리의 번호는 뭐였죠? 191이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그리고 3선을 눌러서 페이지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정기 구독 요거 있죠. 요거 요게 58이었는데 191로 바꿨어요. 클릭을 하면 우리가 바꾼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잘 됐죠. 그리고 결제 조건 확인했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결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피지사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다음으로 할 것은 카테고리의 순서를 정렬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아무 강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이 카테고리 순서를 딱 정해 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 맘대로 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다시 대시보드로 와서 그리고 글에 새로 추가에 들어갑니다. 이 사용법은 제가 따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는 테스트 원데이 본문도 테스트 원데이라고 하고 그리고 문서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카테고리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원데이 클래스로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제한에 선택한 사용자한테만 공개할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공개할 거냐? 관리자, 그러니까 정거죠. 관리자와 그리고 유료 회원한테만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공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개를 할게요. 자, 그리고 게시글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에 원데이 클래스 1이 있네요. 자, 다시 대시보드 가서 모든 글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하나. 물론 새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 지금 테스트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에 EA duplicator라는 게 있습니다. EA duplicator.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면 하나가 생겨요. 그쵸? 여기에 편집을 눌러서 개론 요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여기만 블로그 개론으로 바뀌고 공개해주고 공개해 줍니다. 자, 글 보기. 그러면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씩 생기죠. 그쵸? 다시 대시보드에 글의 모든 글 EA duplicator 이해 가시죠? 이 글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클릭을 해서 편집 그리고 사회학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사회학에 두고 공개를 해줍니다. 공개했고요. 그리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생겼죠.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대시보드에 모든 글에 그리고 다시 EA 두플리케이터 그리고 편집을 눌러서 통계학 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통계학 넣고요. 나머진 그대로 두고 공개 자, 글 보러 갑시다. 자, 생겼고요. 다시 대시보드에 글에 모든 글에 복사하고 그리고 편집 누르고 행정학 누르고 카테고리만 행정학으로 바꾸신 다음에 공개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었고요. 키워드랑 즉문즉답 요거만 없네요. 그러면 두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EA duplicator 자, 편집 키워드 공화 넣고 문서에 키워드 선택하고 공개 자, 게시글을 볼게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 글에 모든 글에 duplicator 그리고 편집 즉문즉답 했고요. 문서에 즉문즉답으로 해놓고 공개 눌러주고 공개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카테고리 순서들이 지 마음대로죠. 난 순서를 정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럴 때는 오신학교에 들어가서 플러그인을 활용합니다. 플러그인에 새로 추가.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걸 다운받아서 꽂아 넣는다. 요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카테고리 순서를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순서를 바꾸는 플러그인의 대표적인 플러그인이 요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오더 앤드 어쩌고저쩌고 요거거든요. 설치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액티브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뜹니다. 글에 보면은 텍사노미 오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통계학을 좀 밑으로 내리고 요 정도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순서를 바꾸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요 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아무 게시글이나 클릭을 하면 순서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통계학이 사회학 위로 가고 싶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텍사노미 오더에서 통계학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제가 새로 고침하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 영역을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볼 예정인데요. 요쪽 영역은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수정하러 가볼게요. 테마 디자인의 위젯에 가시면 됩니다. 오신의 블로그학교에 그리고 테마 디자인의 위젯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일단 요 검색이거든요. 요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얘는 그대로 두고요. 카테고리인데 굳이 강의도 많이 없는데 글 개수가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시할 글 개수를 해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글 개수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브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계층도 표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삭제 글 목록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고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제가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전 이렇게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요 밑에도 위젯입니다. 요 밑에도 위젯인데요. 푸터 위젯 1은 여기고요. 푸터 위젯 2는 여기고요. 푸터 위젯 3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1을 역삼각형 누르면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넣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넣었고요. 세이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완료. 두 번째 텍스트를 누르고 저는 패밀리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패밀리 사이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완료. 마지막은 넣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을 확인하시고 새로 고침 하면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여기 상호명을 넣고 이쪽에는 주소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의 입맛 따라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위젯 수정을 했고요. 이제 대망의 이 첫 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라고 불리거나 전면 페이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페이지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우선은 편집하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 잠시 후에 이렇게 뜨는데요. 이게 엘리멘터라고 해서 HTML 코드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 볼게요. 일단 이 판을 다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글씨를 바꾸겠습니다. 유료 강좌 정기 구독 그리고 요 밑에 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강좌 전체 보기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영상을 만들고 넣을 예정이고요. 좋네요. 자, 여기서 흰 곳을 콩 찍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섹션 편집 그러면 여기에 스타일이 나옵니다. 배경은 요 이미지 있죠? 요 이미지 전 싫고요.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그리고 업로드 파일 저는 요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잘 찍은 것 같아서 업로드 했어요. 그리고 삽입을 하게 되면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떤가요? 나머지는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 눌러줍니다. 중간중간에 저장하면서 가시고요. 자, 스크롤 쭉 내려서 전 요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전 얘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자주 묻는 질문도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수강 후기 전 안 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넣고 요 빈칸 삭제해 줍니다. 자, 스크롤을 쭉 올려서 여기에도 뭐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 빈칸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여기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여기도 빈칸에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 클릭해서 아이콘이 바뀌죠. 아이콘 라이브러리 누르면 너무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말풍선에 돈 있는 놈으로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제목 부분은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본문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쪽 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바꿔볼게요. 여기에 바꿨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드래그 하면 여기 관련 옵션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한 줄 정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액 14,990원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자 요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한 줄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얘를 복사 뜰게요. 똑같은 게 두 개 생겼죠. 그래서 이미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느낌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밑에 거 바꾸려고 했는데 위에 게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리고 요 메시지 넣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정기 구독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돼.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넣었고요. 아까 정기 구독 신청 기억나시죠? 여기에 저희가 1916 번호를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크롤 쭉 내려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강의 시청 제한 있나요? 요거를 요렇게 바꿨습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스크롤 요렇게 해서 여기죠? 여기도 요렇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렇게 넣었습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오신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원래 주소 가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여기 클릭하면 정기결제 페이지로 가고요.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게 잘 열리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첫 페이지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요 소개 페이지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소개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요렇게 뜨는데 전 요렇게 하긴 싫어가지고 여기 페이지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엘리멘터를 쓰지 않고 직접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드프레스 편집기로 돌아가기를 하게 되면 워드프레스 편집기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와, 완전 깨져서 나오죠. 요거는 엘리먼트로 바꾸는 거고 엘리먼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전 뭐 굳이 소개 페이지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요. 저는 워드프레스 편집기로 가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A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다 삭제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일단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더하기 눌러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 전 요 사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었고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전 뭐 요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쓰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 줄게요. 그리고 하단에 요 뜬 팝업을 통해서 페이지를 보면은 요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학교 소개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요 옆에 사이드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편집 그리고 스크롤 요렇게 올리시면 페이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템플릿을 기본으로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깊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넌 요거 띄우려고 이렇게 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깊게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기 결제를 하려면 첫 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요 페이지에서만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정기 결제는 잘 보이는 곳에 여러 군데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정기 결제 페이지를 만들 건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하면 힘드니까 여기 회색 요 부분만 떼서 정기 결제 페이지를 만들게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일단은 대시보드로 갑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에 모든 페이지를 봐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서 홈, 요 홈에 EA 듀플리케이터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스크롤 내리면 임시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뒤에 있는 편집하기를 눌러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결제 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 결제 페이지에서는 요 놈 필요 없죠. 요 놈도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놈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발행을 해 줍니다. 자, 업데이트. 자, 그리고 요 위에 주소 뒤에 지우고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페이지 아까 찾아봅시다. 아까 찾은 페이지가 요거 홈 요건데 제가 요 이름을 안 바꿨네요. 그래서 지금 안에 내용은 바꿨지만 이름을 안 바꿨기 때문에 여기 편집을 누른 다음에 요 안에는 아까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제목을 정기결제 상품 페이지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고유 주소에 요 놈을 넣습니다. 그냥 제 맘대로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소를 서브스크립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 쓰느냐? 요렇게 써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 주소를 복사해요. 그리고 소개 페이지에 가서 소개 페이지를 편집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린 다음에 엔터 한번 치고 더하기를 눌러서 뭘 넣어볼까요? 요 중에 저는 버튼 좋은 것 같아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링크 넣고 그리고 제가 복사했던 아까 제가 만들었던 요 주소를 링크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이쁘라고 가운데 이렇게 두고 업데이트를 해 줬습니다. 와우. 업데이트하면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소개에서 바로 정기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꾸미는 건 또 뒤에서 천천히 꾸미면 되니까 자, 이제 홈페이지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한번 볼게요. 메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 그리고 상단 이렇게 있고요.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좌 정기 구독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각각 눌러보면 들어가네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기 구독 신청 누르면 회원가입하고 주문 정보 넣어라.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요 도메인 ocschool.퍼널모아.com 요 주소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도메인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도메인을 연결할 때 일단 여기서부터 해주셔도 돼요. 도메인을 연결하고 나머지 쭉 하셔도 되는데 제 경험상 1번, 2번, 3번, 4번 하다가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다가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14번까지 다 해보시고 오케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할 때 이 도메인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구매했거든요. 전 뭐 제가 한 걸 제일 잘하니까 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비아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도메인 검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이트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좀 독특한 도메인 좋아하거든요. ocblog.site 이런 주소 독특하잖아요. 1,900원밖에 안 해. 우와, 이거 좋다 사야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년 후에는 49,000원이에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지만 도메인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적절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ocblog.org를 하고 싶다 선택하고 신청하기 한 다음에 그리고 너 얼마 쓸 건데 여러분들 정하시면 되고 저는 쫄보라서 1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 설정을 해 주시고 동시 서비스 신청은 신청 안 함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동의하고요. 그
그리고 다음 단계 거쳐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가비아에 들어가면, 그리고 도메인, 전 요거 샀거든요.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관리 툴로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서 DNS 레코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DNS 관리 툴에서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퍼널모아에 들어갑니다. 로그인 하시고 나의 서비스, 그리고 오시스쿨 클릭해서 연결된 도메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A 레코드로 요 데이터에 있는 IP 주소를 넣습니다. 저 이렇게 넣었거든요. A 레코드고요.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업체에 따라서 요렇게만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고객센터에 전화했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포널모아 도메인 연결하고 싶다.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안 돼 라고 했더니 요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에 시키는 대로 가비아에서는 골뱅이를 넣고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ww도 요렇게 넣고, 요거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요 블로그 주소를 여기 넣고 도메인 연결을 하면 요렇게 나오고요. 한두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만 하루가 걸린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접속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주소를 설정에 일반에 가신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접속하신 다음에 대시보드에 설정에 일반에, 그리고 여기를 요놈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있으면 요렇게 도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도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얘를 쓸 거예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부가 서비스의 DNS 관리에 가셔서 도메인의 호스트 A 레코드 관리에서 여러분들의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시면, 그리고 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접속이 됩니다. 사실 홈페이지 등록하고 호스팅 뭐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수가 있지만 요렇게 차근히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퍼널모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링크 삽입한 거 바꾸셔야 됩니다. 링크 중에 오시스쿨 퍼널모아닷컴에 링크를 넣은 걸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도메인 쓰지 않고 요렇게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링크 넣으실 때는 요 도메인 주소를 제외하고 요 주소를 넣어주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에서는 뭐 저희가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 바꿔야 되냐면 요 소개 부분에 스크롤을 쭉 내려서 여기 링크를 보시면 주소가 o시스쿨.ponormoa.com/서브스크립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페이지 편집, 그리고 월 정기결제 클릭해서 링크를 수정을 할 건데요. 링크를 저희가 편집을 눌러 수정할 건데 예전 주소가 나와 있죠. 요 주소로 넣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애초에 도메인 바꾸는 거와 상관없이 바꾸려면 아예 도메인을 제외하고 요 주소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 주소를 넣을게요. 그래서 요렇게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요렇게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고, 클릭하면 당연히 결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다 만드셨고, 이제 피지사 등록을 하고 나서 저랑 같이 요 부분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피지 등록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피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널모아에 들어가서 그리고 피지 가입하기를 눌러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이스 페이먼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제가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스 페이먼츠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등록비가 이렇게 할인이 되니 채팅으로 문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가 완성되어야 하고요. 이용 약관, 개인정보 취급 방침, 그리고 이런 거 다 넣었고요. 탈퇴 기능 있어야 되고요.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신청 피지사는 나이스 페이먼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보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입 종류는 신용카드, 정기결제 요거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테스트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자가 들어가서 결제하고 뭐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계정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테스트 계정은 뭐냐? 우리가 임의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회원 가입해서 이메일 주소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중복 확인 한번 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넣고요. 요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 방침,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비밀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모든 사용자. 그러면 제가 방금 가입한 요거 보이시죠? 요 사람이 현재 무료 회원인데 피지사에서 요걸로 로그인해서 테스트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놈을 편집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역할을 유료 회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자, 그리고 다시 모든 사용자 보면 테스트, 요분이 유료 회원이죠. 그러면 피지사에서 요걸로 로그인해서 제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심사를 기다리면서 강의를 열심히 올려놓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피지에 가입하면은 하루 정도 있다가 이렇게 메일이 오게 됩니다. 피지 가입 신청 완료, 나이스 페이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결제가 가능해야 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방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앞불사 제가 이걸 넣지 않았더라고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밖으로 가볼게요. 홈페이지에서 대시보드로 가서, 그리고 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용약관 페이지가 있고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 페이지가 있습니다. 얘를 저희는 수정할 예정이고요. 일단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럼 편집하기 나오는데요. 편집하기 클릭해서 이곳에 이제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회원가입 누르면 여기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 방침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복사하셔도 되고, 저는 새로 탭을 하나 열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 관리에 이용약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관리에 개인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그리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눌러주면 요놈 해결됐고요. 다시 페이지에 이용약관 편집 누르시고 편집하기. 자, 여기도 내용을 넣어야겠죠. 제가 따로 탭 하나를 열어서 회원가입 관리의 이용약관, 그리고 약관을 복사해서 이곳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클릭해서 이용약관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개인정보 관련돼서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래 랜딩 페이지에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담당자 정보, 서비스 선택, 뭐 저는 신용카드만 필요하니까 신용카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관 동의하고요. 금융거래 기본 약관 오케이, 신청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비는 22만원, 연 관리비 22만원인데 포널모아의 이벤트로 무료가 된다고 하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 세 개의 서류가 나옵니다. 요 서류들을 작성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디가 발급됐다라고 하는 아이디가 나오고요. 이제 실제 계약을 하시면 피지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실제 계약까지 끝나고 사항을 또 계속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포널모아를 통해서 사이트를 등록을 하고 정기 결제 시스템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지 등록을 했고요. 피지 등록 시 오프라인으로 보내야 되는 서류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피지사에 따라서 심사 기간이 약간 다르지만 예전에 오신의 학교 만들 때 경험으로는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대부분 동영상 컨텐츠예요. 동영상은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일 간편하고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효과들 다 내면서도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서비스가 바로 비메오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갖다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료 영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유료로 재생이 돼야 되는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뭐 비공개든 일부 공개든 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나 유튜브만큼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메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실제로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는 그 과정도 한번 제가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메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거는 유료 서비스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가 아니면 비즈니스 뭐 요런 정도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에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도 할 예정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리미엄을 쓰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프로나 비즈니스 요 두 가지를 선택하면 어떨까 라고 하고, 만약에 플러스 썼다가 프로로 갈 수도 있고요. 프로로 갔다가 비즈니스로 갈 수도 있고요. 반대도 될 것 같은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프로나 비즈니스 요 두 가지 중에 해보시면 어떨 것 같고,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한 프로 정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시고 유료 멤버십을 사용을 하시면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업로드 해도 되지만 제 경험상 몇 가지 사전 작업을 해놓으면 훨씬 더 일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사전 세팅을 하고 올리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프로필 이름에 보시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베딩 사전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걸 한번 세팅해 볼게요. 새 사전 설정 추가. 그리고 이름을 저는 오신의 블로그 학교라고 그냥 제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임베딩,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넣을 때 어떻게 웹페이지에 삽입이 되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 깔끔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숨기고요. 제목은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은 노출시킬게요. 그리고 창작자 이름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아래는 플레이 되는 건데요. 일단 좋아하기는 따로 필요 없고요. 공유도 제 사이트에만 볼 거니까 필요가 없고요. 임베드 제 홈페이지 말고 어디 퍼갈 필요는 없으니까 얘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전체화면 필요하겠죠. 그리고 플레이바에서 재생 속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바 할 거고요. 플레이바에는 소리, 속도, 비메오 로고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바에는 음성 제어, 속도 제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스텀 로고도 뭐 쓰셔도 되는데 뭐 저는 딱히 쓰지 않겠고요. 동영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유튜브에도 동영상 끝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웹페이지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메오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이 링크를 공유해서 다른 곳에서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로지 내 웹페이지에서만 보니까 이런 다양한 기능들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끝나면 그냥 썸네일이 노출되는 걸로 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임베딩 사전 설정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 개만 있을 거고 저는 전에 거 만든 거랑 이번 거 만든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 기본 값에 들어가서 컨텐츠 등급 없음, 그리고 동영상 설정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동영상에 적용할 임베딩 사전 설정, 요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오신의 블로그 학교로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동영상에도 적용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설정이 저장되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일단 누가 내 동영상을 볼 수 있나, 비메오에서도 제 영상을 노출 안 시킬 거고 어떤 곳에서도 노출 안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오에서 숨기기라고 한다면 내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절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의 소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인베딩 된 거기 때문에 소감 다는 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소감 다는 것도 불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어디에 인베딩 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선택한 사이트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도메인 추가를 누르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넣습니다. 저는 오신의 학교도 운영하고 오신의 블로그 학교도 운영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 모든 영상에도 적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디 추가하고 뭐 이런 것도 웹사이트에서 인베딩 하는 경우는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둡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내 영상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다운로드는 꼭 꺼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라이센스, 저는 기본 세팅인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기본값을 다 설정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메어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딱 이러면 개인정보부터 이렇게 우리가 기본 설정을 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업로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손댈 건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설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저는 여러 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를 업로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것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썸네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되고 썸네일 만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자, 이제 업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 설정 편집에 들어가셔도 되고 비메오 홈에 가셔서 최근 동영상을 모두 보게 하셔도 올렸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4개를 올렸거든요. 자, 그 중에 요부터 한번 넣어 봅시다. 일단 얘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제목을 오신의 블로그 학교 소개라고 하고요. 썸네일을 클릭을 해서 업로드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건들 게 없어요. 좋죠. 원래 안 했으면 이걸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랑 다른 건 유튜브에는 동영상을 한번 올려놓고 그 영상 대신 다른 영상을 이렇게 넣는다거나 수정 영상을 넣는다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기존 영상을 삭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동영상 교체하기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영상을 올려놓고 뭔가 수정할 게 있다 라고 하시면 동영상 교체하기를 하시면은 그대로 데이터들이 남아있고 영상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자, 저장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공유해서 동영상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럼 복사가 됐죠.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요거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기 요거 클릭을 하시고 여기 수정 버튼 누르고 링크를 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면 짜잔 바뀌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이곳에 영상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 플레이하면 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는 꾸몄으니까 이제 강의를 업로드해 볼 건데요. 강의는 새로 추가해 글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강의 제목을 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동영상의 제목은 전 요거 쓸 거거든요. 복사를 해서 주제를 확장해도 될까?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그리고 제목을 바꾸고요. 썸네일도 클릭해서 업로드 요렇게 했고요. 나머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장 누르시고 공유에 동영상 링크를 복사를 해서 더하기 누르신 다음에 비메어라고 있죠. 클릭을 해서 여기에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삽입하기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 아래쪽에 요런 거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영상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넣어라 요런 거 넣고 이제 얘를 클릭을 해서 가운데로 그리고 얘도 클릭을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설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카테고리 이 영상은 어디에 넣을 거냐 골라주셔야겠죠. 저는 즉문 즉답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리신 다음에
공개를 클릭해서 선택한 사용자만 공개 클릭을 하고 누가 볼 거냐? 맨 하단에 유료 회원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이제 공개를 눌러보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보겠냐? 자, 요렇게 올라왔고요. 플레이가 되는 건 역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볼륨이고요. 그리고 톱니바퀴 누르시면 화질 고르실 수 있고요. 보통 화질은 뭐 딱히 안 고르셔도 1080으로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속도 얼마나 말을 빠르게 할 거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요거 요구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요렇게 할 수 있고요. 전체 화면도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끄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새로 추가의 글 그리고 제목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비메모의 제목으로 쓸 요놈을 복사해서 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넣고 썸네일을 업로드를 눌러서 업로드 했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공유를 눌러서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더하기 누르고 비메모 누르고 URL을 붙여서 삽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영상 관련된 텍스트를 이렇게 놓고 요놈 역시 가운데 정렬로 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문서는 증문즉답, 그리고 공개는 선택한 사용자에게만, 관리자와 유료 회원에게만 노출시키겠다 라고 하고 공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반복하셔도 되고, 저는 요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이 강의를 올리는 이 틀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대시보드에서 글의 모든 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올렸던 요 두 개 영상들 있죠. 그리고 EA 듀플리케이터 요거를 클릭하면 임시글이 하나 생깁니다. 얘를 편집할게요. 제가 다음에 올릴 글도 증문즉답이니까 증문즉답을 하고, 블로그 마케팅에서 유사문서는 이라고 해서 요걸 복사하고, 요거 우리 요거 할 거거든요. 이거를 클릭해서 동일하게 제목 바꿔주고 썸네일 업로드 눌러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고 공유 클릭해서, 그리고 요놈을 클릭해서 연필 있죠? 여기에 요놈을 복사해주고 삽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영상이 바뀌었죠. 요 밑에는 뭐 똑같으니까 놔두고, 요렇게 하면 좀 좋은 게 여기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는 건 요 카테고리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는 증문즉답이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강의다 라고 하면 요렇게 강의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증문즉답 그대로 두고 나머지 누구한테 노출될 것이냐 요것도 그대로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 그리고 공개, 그러면 끝났습니다. 글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글이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영상 넣었고 강좌 전체 보기 클릭하면 자, 여기에도 영상이 들어왔고요. 클릭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G 등록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 시켜 놓으셔야 이제 고객들을 꼬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제가 만든 이 비메오 주소를 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영상을 오로지 제가 원하는 곳에서 노출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PG 등록 후에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와우, 오랜만에 포놀모와 관련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 마지막이 여기였거든요. PG 가입 신청 완료인데 신청하고 나이스페이 아이디가 발급이 되었고, 그리고 사용자 전환 메일이라는 게 와야 끝나는 겁니다. 와, 일단 신청은 8월 14일 날 했고 8월 17일 날 아이디가 만들어졌고 여기까지는 자동이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들고요. 저는 참고로 500만원을 들었습니다. 뭐 돈 많이 벌면 더 늘리고, 이 보증보험이 내가 드는 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500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일 이후로 계약서도 보내고 보증보험도 들고, 그리고 나이스 페이먼트 제휴팀에서 와서 이거 고쳐달라, 이거 확인해달라, 저거 해달라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진짜 10월 6일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코로나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이스 페이먼츠 너무 좋은데 오래 걸리는 게 좀 짜증이 나고요. 그거 말고는 잘 해결이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하고 싶다. 전화를 하시면 조금 빨리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나이스 페이먼츠 오픈이 되었고, 그리고 요 메일 하단에 보면 나이스페이 가맹자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는데요. 초기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의 MID에서 M을 제외한 ID가 되고요. 비밀번호는 ID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신 후에 적절하게 비밀번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게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그인 하는데 꼭 추가 인증을 하게 됩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추가 인증을 하고 인증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곳에 자주 들어올 일은 별로 없고요. 여기 달력에 보시면은 승인, 정산은 언제 정산될 것이다. 가끔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주 들어오진 않고요. 뭐 정산 기간쯤 되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제하면 요렇게 승인 금액들 요렇게 나오고요. 참고로 전 테스트 한다고 결제, 취소 이렇게 했고, 승인을 정산으로 바꾸면 정산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에 통합거래 조회를 보면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회하면 어떤 결제 내역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요 정도만 보시면은 뭐 특별히 이곳에서 많은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입금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입금을 받기 위해서 혹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피지 신청을 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만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홈페이지를 좀 홈페이지답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는 현재 저를 따라 하셨다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을 건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건 버튼으로 나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밑에 이렇게 버튼이 있게 되면은 보다 더 직관적으로 뭔가 강의를 선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여기 3선을 눌러서 볼 수도 있지만 전 이렇게 직관적인 버튼을 만들 건데 이 버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시켜 드리는 방법은 HTML을 사용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인데 혹시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HTML 코드는 영상 하단에 남겨 드릴게요. 우선 모든 표는 HTML로 구성을 할 때 요거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테이블로 시작하면 슬러시 테이블로 끝나고 테이블 안에는 tbody라고 있는데요. tbody로 시작하면 슬러시 tbody로 끝납니다. 그리고 표의 각 셀은 tr과 td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종현이라고 적었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이 페이지를 수정을 할 건데 여기에 더하기를 눌러서 섹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저는 하단에 보면 HTML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그럼 앞에 우리가 복사했던 걸 여기 넣어보면 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쵸? 그럼 표가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를 자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TD가 하나 더 늘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넣게 되면 오종현과 오씨 아줌마. 그러면 저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넣을 예정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TD로 공지, 원데이 클래스, 블로그 계령, 키워드학.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와 링크를 집어넣을 예정인데요. 일단 어떻게 화면에서 보이는지 복사해서 그리고 이곳에 전체 선택 복사하기 하나, 둘, 셋, 넷 잘 들어왔네요. 그러면 요 TR과 요 TR 사이에 TD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왔고요. TR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놈을 쫙 복사를 해서 요 밑에 붙여놓고요. TR 다음에 또 다른 TR이 생겼죠. 그리고 이름을 요 둘째 줄에 들어가는 제목을 넣어서 이렇게 행정학, 사회학, 통계학, 증문즉답 넣었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전체 선택 Ctrl A, Ctrl V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미지와 링크만 넣으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200 곱하기 200으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망고보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이렇게 만드신 후에 새로운 탭을 하나 열어서 오신의 블로그 학교의 대시보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디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미지들을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하단에 넣어놓은 HTML 코드를 드래그해서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일단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Ctrl+C, Ctrl+V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 저는 200을 했거든요. 200 합니다. 세로 이미지도 200 했으니까 이렇게 넣고요. 제가 그냥 쉽게 하려고 이렇게 공지 링크, 공지 이미지, 원데이 클래스 링크, 원데이 클래스 이미지, 블로그학 개론 링크, 블로그학 개론 이미지, 키워드학 링크, 키워드학 이미지, 이렇게 주르륵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창을 하나 열어서 오신의 블로그 학교에 들어와서 링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원데이 링크는 클릭해서 요거를 복사해서 이곳에 넣어 줍니다.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요렇게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학 개론 링크, 블로그학 개론 선택해서 링크 여기에 넣어 줍니다. 키워드학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 줍니다. 블로그 행정학 링크, 블로그 행정학 복사해서 넣어 줍니다. 그리고 사회학 링크 복사해서 주르륵 넣습니다. 통계학 증문 즉답도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 쭉 올려보면 공지 링크가 보이지가 않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뺐거든요. 공지는 여기서만 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페이지는 어떻게 찾느냐, 대시보드 들어가서 페이지를 보면 공지사항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요거 보기 누르신 다음에 노틱스 복사해서 붙여 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미지들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들 한번 넣어 볼게요. 이미지 주소는 어디에서 찾느냐, 역시 대시보드로 가서 미디어에 들어가면 공지, 그러면 여기 주소가 있어요. 요 놈을 카피 URL 해서 공지 이미지에 붙여 줍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옆으로 옮기면 원데이 클래스 주소 복사해서 원데이 클래스 이미지에 붙여 줍니다. 또 내려볼게요. 블로그 개론 이미지 왼쪽 키워드 하기 나왔네요. 블로그가 개론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복사해서 개론 이미지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키워드학 아까 나왔잖아요. 키워드학 오른쪽으로 가서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나머지 행정학, 사회학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이미지 주소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을 복사해서 엘리먼트 홈의 수정 페이지에서 기존에 있던 걸 지우기 위해서 Ctrl A 그리고 붙여넣기 Ctrl V 해서 새로운 걸로 넣었더니 오호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눌러서 잘 나왔나 한번 보고 오케이 사이드바 누른 다음에 업데이트 해 줍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수정한 곳인데요. 공지, 원데이, 블로그 개론, 키워드학, 행정학, 사회학, 통계학, 증문즉답 모두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 하나 넣어보죠. 혹시 요만큼 내리다가 내 거를 구독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첫 페이지에 엘리먼트 수정으로 와서 요 밑에서 더하기를 하나 눌러서 위젯을 넣을 건데 뭘 넣을 거냐?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곳에 넣습니다. 버튼이 들어왔네요. 자, 버튼 속성 가운데로 할 거고요. 아이콘은 아이콘 라이브를 눌러서 적당한 거 해줍니다. 전 요걸로 할게요. 인서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요렇게 넣어주고요. 종류는 뭐 다양합니다. 정복, 성공, 경고. 저는
기본이 좋네요. 크기는 중간, 약간 더 커도 될까요? 요 정도 괜찮네요. 그리고 링크는 대시보드에 가서 페이지에 가서 정기결제 상품 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복사해서 링크 부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하면 와우, 이제 버튼까지 달았습니다. 자, 제가 새로 고침했더니 버튼이 생겼고 클릭하면 서브스크립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한 건 여기 영역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저는 이 방법을 택했고요. 첫 화면을 지속적으로 매력적으로 꾸미는 방법들은 제가 또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신의 블로그 학교의 내부 안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일단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관리에 정기결제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빌링결제 상점 아이디와 멀천드 키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가맹정보 옆에 톱니바퀴 그리고 키 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키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MID와 키를 복사해서 여기 MID와 머천드 키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기본 결제 방식은 빌링 결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제가 됐을 때 우리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고객들에게 콕 집어서 문자를 보낼 때 현재 포놀마는 토스트 클라우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 입사도 있는데 뭐 카페 입사는 제가 쓰지 않으니까 토스트 클라우드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우선은 NHN의 토스트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콘솔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마 조직 만들기가 바로 있거나 혹은 저와 같이 조직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직 이름을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오신의 블로그 학교 안에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는 그냥 제 맘대로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넣고요. 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신의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돼서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 추가를 눌러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SMS를 선택해서 그리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까지 따라오셨죠? 그리고 발신번호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 번호는 그냥 인증만 하면 되고요. 02-1688 이런 것들은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첨부해야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메시지를 광고용으로 보낼 경우에는 발송 내용에 광고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 080 수신 거부 번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080 수신 거부는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홍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전 이걸로 내 강의 구독해주세요, 나 이런 거 나왔어요 막 홍보할 거거든요. 그래서 080 수신 번호를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발신번호 제 번호 넣었고요. 광고용을 넣었을 때 080 번호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요게 홈페이지에서 문자를 보내기 위한 기본 설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URL and 앱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앱 키를 복사해서 이곳에 넣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번호로 보낼 건지 앱 키는 뭔지 다 되었고요.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SMS 보내기 테스트. 자, 요렇게 테스트야 라고 하고 전 제 번호로 보냈습니다. 보내면 문자가 갔고요. 요렇게 문자가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오케이, 테스트 끝났고요. 저장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결제하게 되면은 정기 결제에 주문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고객 입장에서 결제되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고객이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자, 이렇게 모든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회원가입을 눌렀습니다. 가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화면에서 모든 사용자에 보시면 방금 제가 가입한 메일, 이름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가 강의를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 보려고 했더니 아하, 너 이 강의 못 봐. 왜냐하면 넌 유료 회원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난 유료 회원을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곳에 와서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요.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신용카드 정보까지 다 넣었고요. 결제하기를 눌렀습니다. 기다리세요. 결제가 되어서 고맙다 라고 하는 안내가 뜨고요. 그리고 결제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메일을 했기 때문에 이메일 입력하면 영수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 취소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제가 1개월 무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되면 바로 결제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제가 되지 않은 거죠. 대신에 이 시스템은 이 카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번에 결제할 때 그 카드 정보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에도 이렇게 취소가 된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어라 1회차 실제 영원 첫 결제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사용자의 정보와 주문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들어갈 일은 없지만 거래 내역의 통합거래 조회에 들어간 다음에 오늘 날짜로 조회를 눌러보면 보시면 결제가 된 게 나오죠. 다만 첫 결제니까 결제됐다가 바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제건 한 건, 취소 한 건 나오죠. 여기서도 역시 거래 확인서, 영수증을 이렇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잘 안 들어온다. 자, 그리고 박덕철이라는 사람이 10월 10일 18시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나면 무료 이용 기간이 지나고 결제가 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서 이제 아까 원데이 클래스 안 됐었잖아요. 이제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비메오의 영상이 나오고 화면을 전체화면으로 키워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분이 이거를 열심히 보시면서 즐겼으면 좋겠는데 첫 결제해보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회원 정보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문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동 결제를 끕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용 기간 만료 후 자동 결제라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자동 결제를 껐잖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자동 결제 없으로 바뀌었죠. 아하, 이 사람은 무료 이용 기간만 사용하고 결제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보시면은 방금 제가 결제한 박덕철 씨 유료 회원이 됐고요. 이제 유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무료 회원으로 돌아가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오픈하면 누가 결제했나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문 페이지를 제일 열심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부터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함께 여기에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바로 전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명이 결제했느냐. 그러면 결제 건수가 높은 경로는 매출에 영향이 큰 경로니까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 되는 거고, 방문자는 엄청 많은데 결제가 한 건도 안 일어나. 아하, 여기는 썩었구나, 여기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환이라는 걸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널모아에서도 전환 세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원 가입 관리에서 정기 결제 설정에서 결제 완료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결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바꿨어요. 우리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요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는 결제하고 나서 뜨는 페이지인데요. 어떤 사람이 블로그를 보고 우리 홈페이지 와서 결제를 했어. 결제를 하면 무조건 요 페이지가 뜨잖아요. 요 페이지가 뜨게 되면 실제 결제했구나 라고 통계 프로그램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안 바꿨네요. 그래서 얼른 바꿔볼게요. 여기 편집하기 눌러서 여기 수정 눌러서 링크를 넣었습니다. 바뀌어졌네요. 업데이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로 수정이 안 되거나 이런 쪽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회원으로 한번 실제 가입을 해 볼게요. 로그인 했고요. 이분은 회원 정보를 보니 결제 만료된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첫 구매에 대해서만 무료 결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기회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중단하고 다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에게는 무료 이용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당연히 공평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한번 결제를 해 볼게요. 자, 월 정기 결제해서 여기 보고 클릭해서 그리고 주문자 정보, 카드 정보 넣었고요. 결제하기를 누르면 결제가 되었고요. 닫기를 누르게 되면 보시면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페이지가 가게 됩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아까는 주문 목록으로 갔지만 지금은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당연히 정기 결제에 주문에 가면은 방금 제가 결제한 강덕철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도 1회차고 이 사람도 1회차인데 얘는 왜 무료고 얘는 아니냐라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얘는 처음으로 결제한 거고 얘는 무료 기간을 써먹고 그리고 결제를 한 거기 때문에 같은 1회차지만 얘는 무료고 얘는 무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실수로 결제를 한 거예요. 취소를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환불하고 싶은 거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벌크 액션을 눌러서 주문 환불하기 그리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취소가 되게 되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결제됐다가 환불 눌러서 결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 체크카드라서 출금되었다, 입금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에 로그인을 하시고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로그인 그리고 웹마스터 도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주소를 넣도록 하죠. 제 주소 복사해서 이곳에 넣고요. 그리고 누르면 오케이. 자, 요 방법 중에 저는 요걸 쓸 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요 스크립트 중에 요거 있죠. 요거만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오호. 저장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소유권 확인을 클릭을 하면 뭐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넣어주시고 확인. 오! 소유 확인이 완료되었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구글로 가봅시다. 구글 웹마스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제 사이트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화살표 누른 다음에 더하기 속성 유형 선택에서 URL 접두어로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계속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중에 여러분들은 요 놈을 복사해서 그리고 요 뒤에 얘를 복사해서 이곳에 넣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속성이 확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설정해 보시면은 인증된 소유자입니다 라고 떠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약 하루 이틀 있다가 보시면 네이버와 구글의 정상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